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볼리비아 사태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볼리비아 반제국주의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미국이 모랄레스를 납치하려고 했다. 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의 남미 침공, 이것이 거대한 역풍을 부르고 오히려 미국의 패권,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채가격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죠.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치닫는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해서 시장의 이제 힘에 의해서 국채 금리가 치솟는 겁니다.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이것은 전반적인 미국 자산 시장에 큰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주택 가격, 주식 가치, 지금 뭐 주식 시장도 좀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달리는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찍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2025년 이제 재작년 12월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입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미국의 이제 뭐 딥스테이트, 터키, 에르도안, 사우디, 이스라엘 다 연합을 했을 겁니다. 이들리브 지역의 알카이다 아이시스가 다마스커스로 내려와서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렸죠. 자, 그런데 이때 아이시스 알카이다들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로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이 여자의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한 12살, 11살 이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데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이 아이시스 알카이다에 의해서 나쁜 짓을 당하고 1년 뒤 이제 10개월 뒤에 아기를 출산하고 이렇게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이 다마스커스에 찍은 영상입니다. 이 두목이 지금 시리아 대통령이죠. 알 졸란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유럽은 알 졸라니를 이렇게 환대했습니다. 왼쪽 얼굴을 보면 뭐 좀 반점이 있는데 이 맞아서 멍이 생긴 건지 아니면 뭐 원래 반점이 있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뭐 아기를 이래 안고 있는데 아이시스 알카다를 풀어서 생지옥으로 만든 주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닙니다. 이 오바마 그리고 존 케리가 이 짓거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터키입니다. 이스라엘은 뭐 주역보다는 좀 이제 조력을 했죠. 이것이 지금 이런 비극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들 일당을 지금 정식 정부로 인정을 하고 있죠. 자, 알 졸라니 지금 뭐 엄청나게 비싼 시계 차고 미국 뭐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서도 환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들 아이시스 알카다는 여전히 이제 시리아에서 약탈하고, 뭐 튀르키예 에르도안이 뭐 줄 돈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약탈을 시키고 여자들에게 못된 짓 하고, 원래 강무승권이 허용이 됩니다. 아이시스에게는. 그래서 이제 부득이 뭐 체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풀어주는 거죠. 알 졸라니.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튀르키예가 이렇게 데리고 온 무슨 스탄 국가에서 이 모은 이제 용병들입니다. 이 짓거리, 물론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국기가 빠졌네요. 이들 다 한 패거리죠. 이 모든 것은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뭐 이 사우디나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만, 자, 아사드 정권이 이제 존 케리가 가서 우호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시켰는데, 이 이란과 러시아와 관계를 끊는 거 이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이시스를 집어넣었죠. 자, 그리고 이라크 이제 박물관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과거 고대 유물. 이건 뭐 이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3년 전에 이제 미국이 2차로 침공했을 때 15,000점의 고고학 유물이 미군에 의해서 약탈이 되었습니다. 미군이 들고 왔습니다. 세계 최대 서령문자 연구도서관, 그리고 수많은 유물들. 자, 미국인들이 들어와서 국립도서관 불태우고, 또 여기는 엄청난 문서가 있습니다. 50% 정도가 손실이 되었다. 왜 미군이, 이 정식군이, 정규군이 들어와서 박물관이나 이 도서관을 약탈하는지, 이건 엄청나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유물은 이제 암시장과 비밀 경대로 팔려나갑니다. 그래서 뭐 중동 지역 거부들, 미국, 유럽 거부들, 이들이 사들이고 개인 컬렉션에 이렇게 이제 딱 전시를 하는 거죠. 이 도난 결코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제국주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슨 뭐 대량살상 뭐 이것도 거짓말이죠. 우리는 이런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이제 현재는 사라졌다. 과거에 뭐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에 있었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자,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뭐 이 아프리카 흑인들 손목 자르는 거 예사로 잘랐죠. 수십만 명이 이제 손목을 자르고 벨기에 유명한 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 지금 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미국이 이 중국을 바라볼 때 뭐 중국이 수천 년간의 이제 문화유산이 있고 뭐 한국에 있고 일본에 있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서구인들은
서구에서 만든 이제 기술, 과학, 문명 이것을 정점으로 보고 그 외의 것은 모두 이제 야만적인 것. 다만 이제 중국이나 이 중동적 유물을 볼 때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거 팔면 돈 되겠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원래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 일단 이제 과학기술 문명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19세기 때입니다. 이때 뭐 거의 야만인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려와서 철도 짓고 그 다음에 쓸모가 없어지니까 샌프란시스코 쪽에 이렇게 가둬두고, 여러분들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과거에 중국인들 밀집 지역인데 게토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만 살아라. 지금은 이제 상하수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만, 과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안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들어 여기저기 가야 되죠. 상하수도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항만을 개발하고 나서 여기는 이제 아주 비싼 땅이 되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쪽은 완전히 이제 개토 여기 살다가 죽는 뭐 그런 곳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인들에 대한 인식. 그런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중국이 잘 살게 되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뭐 한국인들은 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아프리카나 남미를 비하다가,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아프리카나 남미가 지금 이제 서유럽이나 유럽의 위치에 갔다. 그때 한국인들이 그들의 발 마사지를 해줄 때 기분이 상당히 이제 들었겠죠. 자, 그것과 똑같은 기분입니다. 이 미국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계속했는데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가서 굴욕을 당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푸대접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 중국 지 땅이니까 뭐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의지가 중국에 투사되지 않고 중국이 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 이번에 결국 이 중국에서 뭐 히토류나 이런 데서 일부 양보를 이제 얻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읍소로 해서 그걸 받아주고 대충 마무리한 거죠. 결국 이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 전쟁은 그 자체로 실패했습니다. 자, 과거보다 못한 조건으로 돌아간 겁니다. 관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자유무역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지금 미국이 이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중국의 위상이 올라갔다.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중국은 중요한 문제, 뭐 대만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세계에 천명을 했습니다. 개입하지 마라. 개입하면 끝장내겠다. 이런 식의 이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리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무기를 좀 파는 것은 가능하겠죠. 자, 이런 게 보다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틀란틱지는 뭐 시진핑이 트럼프를 가지고 놀았다, 뭐 놀렸다 이런 식의 제목을 달았는데 이것은 좀 뭐 자극적인 제목이죠.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현실은 중국이 미국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압력을 강화했다. 이런 제목이 이제 객관적인 제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이 중국의 위상 뭐 이런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나중에 확고화되는 겁니다. 리차드가 이제 이런 걸 올렸는데 순전히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미국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공장, 일자리 그리고 지적 자산을 중국에 넘겨주었습니다. 80년대부터입니다. 90년대 이게 가속화되었죠. 그 대가로 값싼 노동력과 그리고 미국 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누렸습니다. 이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고 미국에 고가에 팝니다. 엄청난 이제 마진이 확보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돈을 챙겼고 미국 정치인들은 기업의 돈을 받아먹고 환호를 하는 거죠. 소비자들은 중국산 저렴한 제품에 탐닉을 했습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낮게 유지되었죠. 그러나 미국 내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재산, 이 기반 이런 것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공장도 사라지고. 자, 아웃소싱된 모든 일자리 이것은 중국에 보내지고 중국은 이제 이 제국이 새로운 제국이 될 기반을 닦았습니다. 서방이 문을 연 것뿐만이 아닙니다. 미래의 적을 위해 붉은 융단을 깔아준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서방의 기회주의라는 용광로에서 단련된 초강대국으로 이제 성장을 한 겁니다. 이런 현실. 그런데 이제 돈 프레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측면도 봐야 된다. 이 중국은 힘을 키우기 위해서, 힘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부를 강화하는데 이 자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무의미하고 끝없는 전쟁에 돈을 낭비했습니다. 중국은 반대로 강하고 현대적인 경제를 건설해왔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자, 트럼프 여전히 이제 블러핑을 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자, 이제 이란 놈들이 돈 버는 거 이거 용납하지 않을 거야. 필요하다면 이제 문명도 말살하겠다 이런 협박했습니다. 이란은 오후에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다. 통행료 받는 거.
이란은 트럼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겁니다. 호르무즈 이란 현실, 트럼프가 물론 수소폭탄으로 테헤란을 날려버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미국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네타냐후가 이 미국을 이란과의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40년을 기다렸다. 그런데 바보 같은 어리석은 대통령이 필요한 겁니다. 이란과 전쟁을 시작할 정도로 트럼프가 등장하자, 자, 이제 네타냐후는 이번이 기회다 하고 이제 전쟁에 밀어넣었다. 그리고 털시 게버드, DNI죠. 이 테헤란이 핵무기를 원한다. 이런 증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크리스 상원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램폴 상원의원입니다. 토마스 매시 선거전에 가서 이렇게 돕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토마스 매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그리고 주이시 집단이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죠. 그러나 토마스 매시는 현재까지는 지지율로 이제 이기고 있습니다. 자, 켄터키주. 이것은 매우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켄터키주는 전형적으로 공화당 텃밭 그리고 트럼프 지지층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무려 85% 공화당 지지 청년층에서 이 토마스 매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전쟁에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가자 작전과 관련돼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이게 뭐 당연히 램폴 상원의원이 여기 가서 이제 토마스 매시 의원을 돕고, 만약 토마스 매시 의원이 승리하게 되면 이것은 트럼프의 정치적인 패배이자 동시에 시오니스트의 정치적인 패배입니다. 미국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을 열게 되는 거죠. 토마스 매시 의원. 그리고 이 토마스 매시를 공격하는 것, 뭐 대표적인 펄싱어, 엘리엇 펀드의 펄싱어입니다. 펄싱어 관련돼서 자, 이제 펄싱어, 그리고 존 펄슨, 그리고 미리암 애덜슨, 이들은 대표적인 시오니스트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후원을, 물질적인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캇 베센트는 러시아 석유에 대한 금수를 잠깐 해제하겠다. 30일 동안. 그래서 다른 나라도 살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이런 글을 씁니다. 이 중국이 이제 러시아로부터 싸게 많은 양의 석유를 사죠. 이것을 좀 차단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도 살 수 있게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치한 짓거리입니다. 이러한 전쟁, 월남전 이후 미국의 가장 큰 실패입니다. 자, 여기서 빨리 후퇴할수록 미국에 유리합니다. 만약 과거 이제 대통령 월남전에 매달렸듯이 이렇게 한다면은 미국은 당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결국은 금태한제까지 포기했죠. 월남전 때문에. 자, 트럼프가 이 전쟁에 매달릴 것인가? 여기에 이제 사실은 미국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빨리 나올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겼다고 정신승리하면 되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뭐,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란이 굴복하고 어쩌고, 이런 뭐 장문의 글을 올리고 미국의 언론들 지금 뭐 이란이 잘 싸우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데 너희들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이런 유치한 글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벌렐이 미국은 포기하지 않는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중간에 이제 한 명의 에이전트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원래 이 중국과 관련돼서 거대한 프로젝트 중국을 압박을 해서 이제 무력화시키겠다. 자, 그래서 이제 브라이언 벌렐이 이것이 이제 당장 가능하다 혹은 미래에 가능한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은 이런 플랜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 인도네시아 정권을 완벽하게 친미 정권으로 만든 다음에 이 중국의 무역로를 봉쇄한다. 물론 지금 당장은 불가능합니다만 이런 가능성을 만들어두기 위해서 미국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은 매우 인내심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은 어떤 산업적 기반으로 지금 뭐 중국을 따라잡는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거대한 이제 제조 이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그것을 상실했죠. 자, 이것을 뒤집는 방법은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중국을 무력화시키고 패배시키는 거죠. 전쟁은 뭐 다양합니다. 하이브리드 전쟁 그리고 대리전도 있죠. 물론 지금 당장은 불가능합니다만 이제 작은 가능성이나마 미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제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전쟁을 하고 뭐 하이마스를 쭉 깔아가지고 여기 이제 바다를 해협을 봉쇄한다. 그 경우는 이제 중국이 상당히 고통스럽게 될 겁니다. 우회를 해야 되죠. 자, 이런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브라이언 벌렐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 개입.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에 선거에 개입했다. 이것을 CIA 국장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제임스 올시죠. 제임스 올시는 이제 93년부터 95년까지 이렇게 CIA 국장을 했는데 남미 선거 그래 우리 개입했다.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개입을 한다. 아프리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솔직하게 실토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곳곳에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루지아, 루마니아 이런 데 개입해서 바로 끌어내려버린 거죠. 여기에는 물론 이제 미국 내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CIA나 국무부 공식 조직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 개입을 한다.
이것을 제임스 올시는 이제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볼리비아 이제 선거에 개입하고 이집트 선거에 개입하고 이건 뭐 과거 사례입니다만 이집트 전에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된 무르시 박사 이 사람은 실각당한 후 감옥에서 살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대리인으로 앉힌 사람이 바로 RCC죠. RCC도 이제 뱀입니다. 만약 이집트 대통령이 제정신이 바뀐 놈이라면 가자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가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는 바로 이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이 RCC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시겠죠? 자, 그리고 트럼프가 쿠바를 침공한다. 뭐 시끌시끌합니다. 쿠바 군사적으로는 쉽습니다. 이란에 패했기 때문에 쿠바로서 이제 트럼프의 힘을 과시한다. 여기에 대한 글들 계속 올라오고 있죠. 먼저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쿠바에 어제 찍은 영상입니다. 새벽인데 전기가 없습니다. 물론 새벽이라서 불이 꺼져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다른 뭐 가로등 이런 게 다 꺼져 있고 막 유일하게 이렇게 외국인들이 묵는 이제 고급 호텔이 있습니다. 여기만 이제 켜두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그 외 지역은 거의 뭐 정전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쿠바 상황인데 자, 이 쿠바 새롭게 이제 전쟁을 해서 쿠바를 굴복시킨다. 지금 이 미국의 펜타곤 그리고 뭐 CIA 이런 데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0대 이상의 군용 드론을 쿠바가 확보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미국을 공격하려고 한다. 관타나모 기지 그리고 이 플로리다 키웨스트 이쪽에 이제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때리려고 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프리텍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쿠바 침공을 위한 프리텍스트.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쿠바를 침공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이제 저는 봅니다. 이 남미, 중남미, 미국의 개입의 역사 정말 끔찍하죠. 물론 이것은 과거 사진입니다. 코레아 망명 강요, 마두로 납치, 룰라 이제 과거의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페르난데스 재판의 회부, 모랄레스 체포. 미국은 끝없이 남미, 중남미에 개입을 합니다. 여기 있는 자원, 여기 있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미국 것이야. 이런 마인드를 미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프랑스가 사일 지역이나 주요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 그 의지와 똑같습니다. 자, 이 볼리비아의 새 대통령 작년에 이제 뽑혔죠. 작년에 이제 이 모랄레스가 출마하지 못하도록 미리 공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후보들 다 친무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드리게 파스는 볼리비아 국민들에게 미국의 에너지 지원을 끌어내겠다. 이제 석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 지원을 끌어내겠다. 이런 공약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문제는 미국이 볼리비아에 지원을 했는가? 거의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이제 미국의 근원적인 문제점, 제가 그것을 좀 과거의 방송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미국은 각국에 가서 이제 정권을 설득을 하고 미국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킨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재정 상태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원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속이기만 한 거죠. 그런데 볼리비아 주민들은 믿고 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런 지원도 오지 않고 여전히 석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엎어버린 거죠. 이것이 볼리비아 사태 첫 번째 촉발 요인입니다. 미국의 대외 지원 역량이 축소된 거, 이것은 제가 누차 반복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실제 제3세계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량을 가진 나라가 지금 있습니다.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남미 와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죠. 공장을 지어달라? 오케이. 아프리카 가서 짓고, 그 다음에 물론 뭐 자원 관련된 계약을 합니다만, 미국은 이런 산업적인 역량을 상실해 왔습니다. 이것이 미국 소프트 파워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미국이 강성했을 때는 대외 지원 한국에도 지원하고 또 일본, 유럽, 아프리카 이런 데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지원을 하는 국가가 오히려 중국이 되었고 미국은 약탈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국가로 전락을 한 거죠. 미국은 약탈만 할 수 있는 국가로 이렇게 약화가 되어 온 겁니다. 이 와중에 에보 모랄레스를 납치하겠다. 에보 모랄레스를 지지하는 세력이 여전히 있습니다. 원주민들 뭐 거의 다수입니다. 자, 에보 모랄레스를 이번에 아예 납치해서 미국 감옥에 집어넣자 이런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군대와 볼리비아 경찰, 뭐 정확하게는 DEA겠죠. 모랄레스를 납치해서 아예 싹을 자르는 겁니다. 이런 문서가 유출이 되었는데 먼저 마두로 납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쿠바 카스트로 이제는 모랄레스를 잡아가려고 한다. 자, 라틴 아메리카 우익 세력이 미국과 손을 잡고 한다. 뭐 이런 계획.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핑계, 프리텍스트가 필요하죠. 모랄레스가 미성년 소녀와 잤다. 자, 여러 가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프리텍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잡아간다.
리비아 카다피가 비에그라를 군인들에게 풀어가지고 자 이제 이 소수민족들 이들에게 이제 뭐 강간을 한다 뭐 이런 프리텍스트 이게 침공의 명분이었죠. 자 모랄레스가 미성년 소녀와 잤다 이게 이제 또 프리텍스트입니다. 이것은 구글 렌즈로 영어로 번역된 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볼리비아 주민들 지금 주요 공군 기지 혹은 뭐 활주로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공항 여기에 저렇게 나무를 갖다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송기들이 착륙하지 못하도록 미국 전투기들이 착륙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특수부대가 착륙을 해서 이들이 이제 모랄레스를 납치한다. 주변에 이렇게 이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공항의 활주로에 저렇게 깔아두면 착륙하지 못하겠지. 그런데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 C-130 수송기는 착륙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랄레스도 이제 이런 걸 올렸습니다. 이제 북아메리카 미국이죠.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리튬 같은 천연 자원을 이제 약탈하기 위한 거다. 볼리비아를 침략하려고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내용들 뭐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총파업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식량, 의약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석유. 자,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미국은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모랄레스 이게 그냥 불을 지른 거죠. 자, 이들은 광부들입니다. 리튬 광산. 자, 이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시위대들. 이들은 우리 자원을 외국에 넘기지 않겠다. 지금 볼리비아 현 정부는 리튬을 이제 미국 업체에 넘길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일어난 거죠. 이런 계획이 이제 비밀리에 있었다. 드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시위대들, 지금 볼리비아 광부들, 이 로드리게스 파스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부들이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뭐 이들 손에 무기는 없습니다. 나무로 된 이제 창 이런 건 있는데, 자, 이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오고, 이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제 전통 의상을 입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데 다이너마이트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군도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자, 폭동. 어쨌든 거대한 규모의 이제 지금 볼리비아 폭동. 그런데 여기서 이번 폭동 여기 이제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은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이들에게 의지를 불어넣은 사건 이것이 무엇일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란과 전쟁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싸우는 거 이것을 지켜봤습니다. 이들 볼리비아 국민들 뭐 어느 면에서는 세계에서 이제 고립되어 있습니다.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단독의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란과 전쟁을 지켜보니 뭐 미국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이 군사적으로는 사실 이 볼리비아가 무엇을 할 수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이 만약에 진짜 침공을 할 때 결심을 하면 볼리비아는 하루 반찬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지죠. 자, 만약에 미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민들 전부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다 죽입니까? 그런 거 불가능합니다. 베네수엘라든 뭐든 미군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국민들 다수가 이렇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군사적으로 왜 못 죽이겠습니까? 그냥 뭐 이런데 데모대 그냥 뭐 융단 폭격을 해버리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국민들 전부가 들고 일어나면은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은 물러나야 됩니다. 이것은 미국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의도에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 볼리비아 국민들이 대거 들고 일어났다. 베네수엘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 180만 차비스타들 이들은 무장을 하고 있고 미군이 아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지금 미군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정정하게 계약을 맺고 베네수엘라 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국민들도 자,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서면은 미국의 어떤 자원 침탈 이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막연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메리카 원주민들 이토록 생생하고 활기찬 적이 없었다. 문제는 볼리비아뿐만이 아닙니다. 이 볼리비아가 주변 전역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그 멕시코입니다. 이 영상은 따로 있는데 멕시코 사람들도 이 볼리비아 연대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미국 제국주의를 몰아낼 수 있다. 이제 볼리비아가 그 중심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멕시코 시민들도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고 칠레, 아르헨티나 곳곳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내일쯤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리비아 시민들은 이 볼리비아 경찰 내부 문서에서 이렇게 실탄을 써도 좋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스페니시랑 피가 좀 섞인 애들이고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전부 원주민들입니다. 이 원주민들 죽여봐 걔네들 무슨 뭐 양심의 가책을 받겠습니까? 그냥
저놈들 뭐 바퀴벌레 같은 놈들 싹 쓸어버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는 거죠. 이 지배 스페니시 엘리트 계층들. 미국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양반들 지금 목숨 걸고 나온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영상인데 붉은 판초를 입고 이렇게, 이건 뭐 정치대들인데 똑같은 복장 유니폼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위를 하고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이 볼리비아의 반정부 시위. 여기서 뭐 연사들 나와서, 물론 이들 대부분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강조하지만 중남미 남미의 공산주의, 이것은 반제국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정책은 사실은 친제국주의, 미국의 자원을 갖다 바치자, 이런 형태입니다. 우익-이꼬르 친미, 그리고 자원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것, 그리고 소수의 귀족이 그 나라를 완전히 지배를 하는 것. 여기 이제 이 공산주의는 반제국주의가 되는 거죠.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함부로 여기에 대해서 뭐 공산주의가 어떠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힘듭니다. 자기 자원을 지키기 위한 거죠. 그리고 시위대 영상 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나무 몽둥이 들고 가고, 한국 같으면 뭐 죽창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볼리비아 정권 2,000명 이상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에보 모라레스를 납치하려고 했던 정황, 이게 이제 문서로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 이제 더욱더 불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친미 국가들, 지금 자원을 이제 미국에 갖다 바치겠다 서약을 나라들이죠.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는 이제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이 어떤 식으로 개입하는가 보겠습니다. 이들은 볼리비아의 헌법 질서를 강력히 지지한다. 즉 시위에 반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 정권의 운명도 위태롭습니다. 볼리비아의 이번 시위는 아주 이 파급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란에서 당하는 것을 전 세계가 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공포감이 사실은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죠. 자, 여기서 칠레나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이들 나라의 반정부 세력들, 이들이 결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국가들, 뭐 콜롬비아나 이런 나라들과 연대를 해서 반정부 반제국 액션에 나설 수 있다. 자, 파급력이 상당히 큽니다. 이 볼리비아 상황 지금 뭐 이 반제국주의 전쟁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볼리비아 상황이 하루아침에 안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자, 4월 달에 한 달 전입니다. 자그마치 시작했는데 지금 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붉은 폰초들이 라파스에 들어와 경찰을 채찍질하고 쫓아내고 도로를 막고, 사실상 이 국가가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파스 정권은 궁지에 몰려있다. 꼭두각시 정권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중남미, 남미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 이거를 쓴 사람은 뭐 막시스트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독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위대 사진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이번 달에 물러나야 됩니다만, 콜롬비아는 대중통일을 경험하고 있다,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지정학적인 오만에 대한 대응이다. 서유럽, 미국의 오만, 여기에 대응해서,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자, 이제 세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들은 들어야 된다. 6만 년에 걸친 아메리카 문명, 그리고 고대 지중해, 흑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들 문명 기반 위에서 이들의 민주주의를 구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시위대, 여기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무 창 들고 있는 게 뭐 영상은 제가 어제도 올려드렸는데, 그리고 칠레도 이제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제2의 밀레이가 이제 칠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우익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바로 이런 이 대중들의 혁명입니다. 여기 이것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 이런 정권들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괴뢰 정권의 사실은 속성입니다. 칠레도 뭐 사실은 사회주의 전통이 강하죠. 그래서 이들 저항 세력이 있는데 바닥에 쓰러진 소녀에게 체류가스를 뿌리고 뭐 이런 장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종합적으로 정리한 건데, 자, 트럼프 운명, 그리고 남미 주요 친미 국가들의 운명, 이것을 함께 연결한 겁니다. 라틴 아메리카 우파 정권, 트럼프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미국 냅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이들 정권의 기반이 흔들릴 거다. 일단 기름값, 이것이 미국인들이 전쟁 패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만성적인 재정 스트레스,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상당히 이제 취약한 상황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중남미, 남미, 아메리카 대륙들, 이제 미국에 대해서 들고 일어난 거죠. 이것을 자극한 요인이 이란전이 아닐까, 뭐 그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베네수엘라를 보고 야, 이거 참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뭐 정권들이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볼리비아,
볼리비아 시를 만약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진압하지 못한다. 이 경우 주변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남미에 대해서 모욕을 줄수록 야, 너희까지 그들이 뭐야 하면서 이제 돈노 덕트를 했죠. 니들은 내 나와바리야.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다 내 거야. 이렇게 트럼프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때려 부실 수는 있습니다만 군인을 보내서 점령을 하고 자원을 다 뺏어오고 이렇게 할 경우 국민적인 저항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온전하게 그렇게 하려면 한 20만 정도 지상군을 보내야 될 겁니다. 불가능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남미의 대중들이 들고 일어난다. 그리고 미국의 괴뢰 정권으로 낙인이 찍힌 정권들 이들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곳이 동시에 이 남아메리카 중남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미국의 골칫거리죠. 제가 이 베네수엘라 사태 전에 이 이야기 한 10번도 넘게 반복했습니다. 이 남미 중남미는 미국의 영원한 골칫거리다. 미국이 들어가서 어떤 개입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바로 무너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자원을 쏟아붓고 결국 미국의 손해가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소프트하게 중남미, 남미에 접근을 해야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 수없이 반복했는데 이 마두로를 납치했죠. 그리고 엄청난 부작용을 남길 거다. 제가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바로 그 부작용이 지금 이 볼리비아 사태입니다. 마두로가 납치되고 난 다음에 잠깐 주춤하고 아 이건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반미 정서는 중남미 남무에 이렇게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다가 미국이 어떤 약점을 보입니다. 그때 이제 거세게 들불처럼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볼리비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 지지율 추락 그리고 동시에 중남미 남미에서 오히려 반미 정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라틴 아메리카 엘리트, 주로 이제 스페니쉬 후예들, 지배 엘리트층입니다. 이들은 트럼프와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런데 진흙발 위에 트럼프라는 거인이 써 있는데 이렇게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도 거기에 묶여 있다. 이런 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남미 이제 어떤 우파 세력 입장에서는 끔찍스러운 이야기죠. 여기서 팀 오브라이언, 저는 이제 베트남 참전 용사입니다. 좀 과거 영상인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에서 사람들을 죽이면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이긴 게 아니라 진짜 미국의 적을 만들었다. 우리가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끌어내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합니다. 자, 이들 주민들이 이전에는 반미가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미국을 향한 전사로 변했다. 결국 우리가 저지른 짓은 미국에 대한 정만 양산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미국이 패배하게 됐다. 똑같은 일이 중동 지역, 이란, 이라크, 베네수엘라, 중남미 이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도화선이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 사태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볼리비아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인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나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